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안전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전자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즘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뭐가 안전자산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얼마 전에도 주식이 많이 빠지고 이자율이 많이 움직이고 또 신용이 나빠지고 이럴 때 항상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뭐가 그럴 때 올랐나요? 최근에 금값 움직임은 안전자산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였나요? 금값도 많이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과 그리고 안전자산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그동안 얘기했던 안전자산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안전자산들은 어떤 거였냐면, 대표적으로 통화였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통화가 아니라 달러, 그 다음에 옌, 스위스 프랑, 도이치마크 이런 거를 예전부터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했고, 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금이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이런 때는 우리가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량 주식들, 빅테크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동안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화적으로 보면 이 달러는 사실 독보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 달러가 가장 독보적인 안전자산이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크레딧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모든 일이 생기면 첫 번째 움직이는 거는 환율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화가 된다. 그러니까 달러가 아직도 가장 독보적인 안전자산인 것 같고요. 얘는 예전에는 안전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달러만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 옌이 오히려 더 강세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위상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안전자산이 되려면 뭔가 놓으면 안전하게 움직이지가 말아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약세가 되어 왔잖아요. 아베노믹스 이후에 기본적으로 예나 약세 정책을 쓰니까, 그러니까 예나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얘네가 일방적으로 약세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1년, 2년 전부터는 예나가 안전자산이다 이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예로 스위스 프랑도 사실은 안전자산이라고 항상 취급을 받았는데, 요즘 스위스 프랑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강세가 되나요? 별로 안 그러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다른 이유긴 하지만, 결국 스위스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거기 프라이빗 뱅킹이 있고, 프라이빗 뱅킹이 굉장히 튼튼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프라이빗 뱅킹이 요즘 많이 약해졌죠. 프라이빗 뱅킹 예전에는 스위스의 UBS나 이런 데서 가르쳐 달래면 무조건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각종 압력으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PB 영업이 약화가 됐고, 또 사실은 스위스에 있는 은행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강하지가 못하잖아요. 금융 불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스위스 프랑은 또 안전자산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도이치마크예요. 도이치마크는 사실은 유로로 합쳐지는 바람에 마르크란 말도 없었고, 예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쪽에는 이제 거의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권 쪽으로 보면 뭐니 해도 국채인데,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신용 위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갚을 것이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달러를 찍어서 갚을 테니까 신용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어떤 위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문제는 이자율이 급등락하는 거잖아요. 이자율이 움직이고 있는데 채권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도 안전자산인지 의심이 가는 거죠.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났을 때, 이때 보면은 그때 움직임과 미국 국채의 움직임을 보면,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서 강해지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더 악화됐을 때 오히려 이자율이 더 올라서 국채가 더 약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요즘 이자율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자산으로서의 그런 거는 좀 없어졌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JGB, 그 다음에 분투,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 그 다음에 독일의 국채는 그래도 이것들도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긴 한데 미국 국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발행 물량이 좀 적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많이 지금 만지고 있고, 또 분투는 통화하고 연계해서 볼 때 마르크가 그렇게까지, 마르크라는 게 아예 없어졌으니까 지금 유로로 독일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보니까 통화하고 연계해 볼 때 분투도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나라 국채는, 이건 아주 유명한 주제고요. 예전에 북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국채 가격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엄청 헷갈려 했거든요. 어떨 때는 뭐 북한에서 뭐 김정일이 어떻게 되고 김일성이 어떻게 되고 할 때 순간적으로 엄청 오르거나 내리거나 많이 움직였어요. 결국 한국 국채가 안전자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볼 때 한국 국채가 그렇게까지 안전자산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한국 국채는 지금 한 시점으로 볼 때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인데, 금은 전통적으로 뭐 안전자산 1순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이라고 하면 가장 전통적인 말은 이겁니다. The price of money. 그러니까 돈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 달러하고는 항상 반대로 갑니다. 달러의 실질 금리가 낮고 환율이 약세이면 금이 강세가 되는 거죠. 달러의 실질 금리가 낮아서 달러를 갖고 있어도 별로 남는 게 없다. 금은 사실 갖고 있어봐야 이자가 제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달러의 그 화폐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안전자산, 특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안전자산이라고 했지만 최근에 금값의 움직임이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특히 금년에 와서는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그 깨져버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외환보유고 같습니다. 외환보유고로 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달러를 많이 줄이고 금을 늘렸잖아요. 또 러시아 경우에는 달러로 갖고 있던 외환보유고가 쭉 있었는데 전쟁을 하면서 달러로 갖고 있는 거를 다 묶어 놓으니까 러시아 생각에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달러로 갖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외환보유고라는 거는 뭔가 어려울 때 쓰려고 그랬는데 외환보유고 달러로 갖고 있는 거는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런 데들이 생각하기에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 경우에는 달러 대신에 위안화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중국인 경우에는 자기네 통화를 자기네 외환보유고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유일한 초이스는 실물인 거죠. 원유를 갖고 있거나 금을 갖고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금의 보유량, 외환보유고 때문에 움직이는 보유량이 작아졌다 커졌다 이런 변동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뭐 금이 프라이스 오브 머니라는 것보다도 그냥 외환보유고의 변동 때문에 금값이 변하다 보니까 이게 좀 깨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도 안전자산인가 하는 거에 지금 아무래도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지금은 이제 금본위 시대도 아닌데 결국 금의 밸류가 뭡니까? 산업용, 공업용으로 쓴다면 그렇게 밸류가 없잖아요. 뭐 장식용도 그렇게 밸류가 없고. 그렇다고 보면 금이 과연 진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무슨 그런 인트린식한 밸류가 있는 건지 저는 그런 의심까지도 듭니다. 그러니까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그런 위치도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면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글로벌리 양극화가 많이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시장이 많이 흔들리니까 결국은 우량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기술 발전이 결국은 세계를 바꿀 거니까 기술을 갖고 있던 빅테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또 비트코인이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리스크 온이 돼야 오히려
비트코인이 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 3년 전에만 해도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아니야? 인플레이션을 해지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결론만 얘기하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건 좀 억지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되돌아가면 금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채권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결국은 지금의 안전자산은 통화 쪽에 있는 것인데, 지금의 안전자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그냥 미국 달러,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로 귀결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